첫 번째 소식은 일본 지진 소식입니다. 또 저희 전문 분야죠. 야, 근데 이게 네. 뭐 이번에 지진 난 것 네.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송 작가 작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3월 달이라 그랬어요. 3월.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큰 거 3월. 큰 거 3월. 네. 네. 어쨌든 오늘 일면에 보면 또 주말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났다 이런 소식이 신문에서 보였습니다. 이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년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당시 피해 중심지인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13일이죠. 13일에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동북 지방이죠. 예, 도호쿠가. 그 지방에 그때 2011년 3월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9.0의 진짜 무서워.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까지 와가지고 15,000여 명의 사망자, 그 다음에 2,500여 명의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방사성 물질이 다량 유출이 됐고요. 사실 이번 지진에는 도호쿠는 물론이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면 150명 이상이 다치고 90여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90여만 가구가 정전이 됐대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정전이 된 건데 이 추운 겨울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 90여만 가구니까 네. 3명씩만 살아도 거의 300만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네, 서울신문입니다. 7.3 강진 동일본 강타. 원전 수조 4곳 물 넘쳐.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오후 11시 7분이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를 해저 60km 정도로 추정했다. 지진 체감도를 말해주는 일본 고유 기준인 진도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 최대 6강으로 관측됐다. 6강은 서 있기가 불가능해 기어가야 이동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는 수준이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움직이거나 넘어진다. 이게 말이 그냥 이게 7.3이지 기어가야지 이동이 가능하고 몸이 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정말 약간 생명 위협 느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왜 2년 전인가 추석 때 그 추석 연휴 중에 지진 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부산에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필로티, 저희 엄마 집이 필로티 건물의 빌라인데 다 부러졌죠 그게. 네, 앉아 있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진동을 느꼈는데 순간 와 목골이 성련하면서 소름이 쫙 돋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4.3, 4.5 뭐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3이면은 7.3이면 거기에 무너지잖아. 100배지 100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지금 이제 늘 말씀 몇 번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본의 지진 때가 그 세 개의 대륙판이 겹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이게 그 치명적인 지진이 오려고 하면 이 동쪽 부분이 아니라 남쪽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 5점대의 지진은 지금 동쪽 부분 지금 그 판 사진 좀 올려주세요. 동쪽 부분에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어났던 지진대는 남쪽 부분 그러니까 도쿄 남쪽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기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저 필리핀판이 사실상 그 지진에 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유라시아판은 고정판이고 필리핀판이 움직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동쪽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남쪽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태평양판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 일어난 이번 7점대 지진이 이게 시작이 아닐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환태평양 불의 고리 보여줘 보세요. 네. 지금 어차피 지진대는 태평양 연안 전체에 이게 휘감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필리핀판을 움직여왔던 그 지진대들은 대부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지진 발생이 있었고 그 이후로 3일 지나면 그렇죠. 보통 대만 대만으로 오고 오고 거기서 이틀 지나면 일본으로 일본으로 와요. 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갖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날짜를. 근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전조가 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있지 않고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호주 옆에서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뭔데? 굉장히 먼 데에서 시작된 거거든. 근데 그게 삥 돌아가지고 그 끝인 일본에 온 거예요. 그럼 그 사이는 안 건드리고 그렇지. 끝은 건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널뛰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널뛰기 판 끝에서 뛰었을 때 이쪽 끝과 이쪽 끝이 가장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중간에 움직임이 그렇지. 가장 적고 이게 이쪽에서 움직이면 이쪽이 움직이고 이쪽에서 움직이고 이쪽이 움직이고 이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은 인도네시아 지역 부분에서 시작됐던 지진이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밑에 내려온 남태평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완전 끝에서 이게 팡 하니까 이게 길이가 판때기가 이마만 하던 게 이마만해진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이 시작되면 이 끝이 일본이거든. 일본 해가 끝이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지진의 힘도 더 커진다는 거죠. 거네. 근데 그 한 가지 힘으로 갖고만 움직이게 되면 이 전체 에너지의 절반인 건데 나는 이제 이 칠레 그러니까 남미나 중남미에서 시작되는 지진이 조만간 월말에 있고 아니 그럼 태평양판 그렇지 태평양판까지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와우. 양쪽에서 같이 온다는 오는 거지. 건데?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딱 10주년 되는 왜 이러시니? 10주년 되는 3월 11일 전후 빠르면 3월 9일 늦으면 3월 13일쯤 지금 거보다 훨씬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론인 거예요. 오늘 지금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딱 맞물려 있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도쿄 앞바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본의 불행을 탓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갔고요. 이게 이제 예견된 지질학에 있어서의 징조인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들이 그렇게 지난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대륙 진출을 꿈꿨던 이유도 지네 내부적으로도 뭔가 야 이제 이 땅은 영원할 수 없는 땅이야라는 걸 지네 뭐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남겨놨지 않았을까 그런 또 뭐 약간 본능적인 그런 게 그래서 있어서 조선 통족부를 질 때 거기를 아시아 일본의 그 동아시아 본부로 쓰려고 그렇게 규모를 크게 지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번 지진이 이제 10년 전 지진의 여진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왜냐면 네. 발생한 지역이 후쿠시마 동일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관돼 있는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진이 아니고 시진이야, 시진. 전조 증상이라고 나는 오히려 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큰 지진이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7점짜리가 왔는데 7짜리가 왔는데 지금 그 다음에 더 큰 게 온다 그러면 얼마가 오겠느냐는 거지. 무제한 한도가 9.5인데 내가 보기에는 최소 8.5에서 9 가까운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여기에 정말 극적으로 화산 폭발까지 만일에 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치면 뭐가 더블로 가를 왜 여기서 해? 그런 이제 따따블인 거지. 어. 예, 남태평 칠레판 남아메리카부터 시작되는 지진. 이게 요걸 좀 지켜봐야 돼요. 3월 12일을 전후해 갖고 남미 쪽에서 뭔가 지진이 있는지. 그다음에 화산 분화가 강화되는 어떤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또다시 남태평양이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지라는 걸 보면 날짜는 거기에서 일주일, 만약 남태평양이면 한 3, 4일 더 걸릴 거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 무섭다. 이건 진짜 무섭다. 일본에 약간 이제 조금 돈 있고 여유 있는 셀러브레이트들이 일본을 떠났잖아요, 많이들. 그런 거 왜 추성훈 씨도 또 하와이로 이민 갔잖아요.
그렇지 하와이로 이민 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TV에서 사랑이네가 하와이로 이민 갔어요 뭐 이런 그러면서 얘기는 뭐 우리 그 사랑이의 학교 문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속으로 얘들 튀었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조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을 탈출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탈일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일본은 한 타일이 몇 개 빠져 있는 그 엉성한 바닥판이랑 비슷한 지경이거든요. 동일본 지진 당시에 거의 400km 가까운 지역에서 단층대가 별도로 생겼어요. 추가로. 거기 약한 고리로 남아있는 지역이야. 근데 그동안은 이쪽 남쪽 지역에서 지진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있더라도 5 이하로 오고. 근데 7 이상으로 한 번 더 흔들어 버리면 이게 지난번 지진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심도에서 나와요. 심도. 몇 킬로 지하에 진앙이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60킬로 이상이면 거기에 비해서 위에 이제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흔들림이 덜한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거의 30km, 33km 정도 깊이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는 이게 더 큰 위험성을 예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세나라님께서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도 피해가 있을까요? 그럼 피난 가야 하거든요 하셨어요. 동해안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서해안에 피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동해안은 일본 지층대하고 연결돼 있질 않고요. 우리나라 서해안 영암 쪽 영광 쪽이 그러니까 전라남도 있거든요. 영광. 그게 이제 지금 있는 그 판하고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부산이나 이런 쪽은 지금 일본의 해저 화산이 더 위험합니다. 화산요? 예. 일본의 화산 분화로 인해 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그 부산 쪽에 있는 그 지진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보다는 우리는 화산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네, 우리 영남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충분한 대비를 지금 뭐 우리나라 워낙 재난 대비를 잘하니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가족들이 다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동생한테 그랬거든. 진짜 몇 년 전부터 진지하게 옮길 수 있으면 정말 위로 좀 올라와라. 언니랑 같이 살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동생이 현실적으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방송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마음은 어떻게든 들어오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이분들이 선뜻 결정을 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삶의 터전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런 이게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소희님 해운대 집 쉽지는 사면 안 되겠다. 해운대 집을 왜 사요? 집 사지 마요. 해운대 집 사지 마요.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영향력이 한국에 이제 미칠 수 있을 것이 물론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된 지층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활성단층이 남아 있는 경주 지역 을 비롯한 경주 단층대를 비교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실상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을 영향력은 적습니다. 근데 진짜 일본에서 굉장히 정말 천문학적인 진짜 일본 열도가 4분의 3 이상이 가라앉을 정도의 지각 변동이 생긴다면 그 영향력은 우리 동해가 아닌 서해로 온다는 거죠. 예. 그 서해에서 이른바 이제 융기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꼭 융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중국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영광 앞바다 쪽에서 중국 쪽으로는 끊어져 있어요. 대륙풍 앞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쪽은 영향이 없는데 네, 우리가 그쪽 안에서 이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거기 이제 융기돼서 올라오면 뭐 자전거 타고 중국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도 있었습니다만 꼭 그런 거가 맞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오히려 서남 해안 쪽에 있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쪽에서는 일종의 이제 파랑이 이렇게 쓰나미의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방파제가 일본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방파제
일본이 방파제 네, 일본이 원래 연기한다고. 우리 방파제 역할이야. 그리고 이제 일단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것 같은 뭐 엄청난 쓰나미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안선에서의 파랑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우리나라 재난관리하는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잘 예비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한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 항상 부산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김해 공항 이렇게 내리기 전에 문 열고 이렇게 아래를 보거든요. 상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희한한 게 그렇게 바닷가 쪽에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고 공항도 사실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늘 거길 보면서 이 약간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자꾸 저기 쓰나미 몰려오면 어떡하지라는 겁이 이렇게 덜컥 날 때가 있거든. 항상 그 내려갈 때마다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저분들을 좀 안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거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그 원자로 오류코기 상부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 4곳이 물에 넘쳤어요. 넘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이미 바다로 흘러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흘러나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남모르게 버리는 게 많으니까 난 유출수는 걱정 안 해요. 네. 워낙 근데 버리고 있으니까. 워낙 많이 이게 얘들이 몰래 버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용 후 연료 수도가 물이 샜다고 하는 게 이게 살짝 겁이 나는 거지. 사용 후 원료라는 게 아시죠? 이번에 저희도 그 원전에서 물 새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랑 똑같은 방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남은 폐원자로 봉을 넣어놨던 지역에 물이 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제 이게 이 폐원자로 봉은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400도에서 200도 정도 나요.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야. 그래서 물에 담궈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이게 과열돼가지고 거기에서 추가 누출 사고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되는데 뭐 얘네들은 뭐 냉각장치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다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공식적으로 원전에 아무 이상 없어. 지들 아무 이상 없다고 이틀 만에 터졌잖아.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발표, 중국 정부, 일본 정부 이 주변에 도대체 믿을 나라가 한 곳도 없어. 이것들은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넘친 거는 걱정도 안 해. 그 물 한국에 영향 미칠 일 없으니까. 근데 안에 남아있는 원자 봉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지네들도 무서워서 근처에 못 간다잖아요. 그 폭발한 3, 4호기 근처에 가면 지금 방사능 수치가 3만이래. 3만. 1시간만 노출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3만이면. 이게 얘네들 욕먹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전문가들이 사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들은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 다 그 정말 돈이 급해서 온 일용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그냥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들어다 뭘 보고 하냐고. 온들 뭘 알고 뭔 조치를 뭘 하겠어.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멀쩡하던데요? 이러고 보고 오는 것 뿐이잖아. 그리고 그분들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그 피폭돼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봤거든요. 그 로버트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방사선이 3만 정도 되면 로봇을 보내도 로봇도 다 회로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으로도 지금 아무런 그 방제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은. 네. 일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왜냐면 지진 얘기는 다음 달에 할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송작가 TV를 보신 분들은 이제 전 세계의 지진 예보를 눈여겨서 보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환태평양 불의 고리 관심 주간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불의 고리.